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조상우의 시즌 초반 성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무실점으로 1이닝을 잘 던지며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은 아직 시즌 초반에 불과하므로 조상우가 실제 시즌에 들어서면서 점차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조상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중간 개투나 마무리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선발 투수로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경기 상황이나 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은 있지만 경험 많은 선수인 만큼 상황에 맞춰 조정하며 그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상우의 성적이 점차 개선된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조상우를 메인 셋업맨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키움 히어로즈 시절처럼 폭넓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왔다는 점에서 시범 경기 결과가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가 끝나가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면 조상우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가 시범 경기에서 일정 부분 안정감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그를 특정 역할에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메인 셋업맨으로 활용한다면 중간 개투에서 중요한 순간에 나와 팀의 리드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반면 6회부터 9회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력 관리나 피로 누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조상우가 팀의 중요한 순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조상우를 키움 히어로즈 시절처럼 전천후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78회에 맞춰 활용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는 세밀한 투수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 감독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전, 상현이와 준영을 묶고 상우와 도규를 묶는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각 투수의 특징과 강점을 살리려는 의도일 수 있으며 한 명의 투수가 부담을 덜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합일 것입니다. 이제 조상우는 중간 개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그의 역할에 맞춰 점차 팀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구상에 따르면 조상우와 전상현은 공동 메인 셋업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선수는 7에서 8회를 책임지며 마무리 정혜영에게 안정적으로 배턴을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방식은 불펜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팀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중간 개투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상우와 전상현이 등판 순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나 상대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투수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상우와 곽도규, 전상현과 이준영을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구상은 상대팀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수 운용 방식은 각 투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마무리 정혜영에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조상우와 전상현이 맡게 될 셋업맨 역할은 팀의 불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상우가 78회로 한정된 역할은 집중도를 높이고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즌 중에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상우와 전상현이 7에서 8회를 나누어 맞는 구조로 진행될 것 같네요. 이 구조는 두 선수가 비교적 일정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경기가 긴박해지거나 마무리 정혜영의 연투가 많을 경우 9회의 임시 마무리 역할을 맡는 유연성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조상우와 전상현은 상대팀의 타선이나 경기 흐름에 맞춰 중요한 순간에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도록 조율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의 역할 분담은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을 더욱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불펜의 깊이, 즉 불펜 뎁스라는 점은 확실히 큰 자산입니다. 조상우와 전상현 외에도 임기영, 곽도규, 이준영, 최지민, 김대효, 김기훈, 유승철 등 다양한 투수들이 존재하는 것은 팀의 투수리그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5에서 6회를 맡을 자원이 많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중간 개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기가 더 긴박해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 흐름에 따라 불펜에서 여러 명의 투수가 돌아가며 자신들의 역할을 맡아 효과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조상우와 전상현이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 불펜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은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상우와 전상현이 메인 셋업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나머지 불펜 투수들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펜 뎁스 덕분에 기아는 중간 개투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이 이 정도로 탄탄하다면 시즌을 거듭할수록 경기 후반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마무리 정혜영도 좀 더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세밀한 투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계획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조상우와 전상현을 각각 우타자와 좌타자에 맞게 사용하는 방식은 팀의 강점을 살리며 투수들의 특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투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아팀에 좋은 왼손 불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타자와 좌타자에 따라 투수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경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반에 우타자와 좌타자를 잘 나누어줘야 하며 그 사이에 좌투수를 잘 배치하는 방식은 투수의 종류와 타자의 성향을 잘 맞추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조상우와 전상현 사이에 좌투수를 집어넣는 운영은 불펜 자원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투수들을 잘게 끊어가며 경기 중반과 후반에 맞춰 투수들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은 불펜 투수들의 피로를 분산시키고 각 투수가 최적의 상황에서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은 다양한 투수 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더욱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이준영과 곽도규는 현재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7에서 8회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이기는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두 선수가 이닝을 책임지며 팀의 리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지민이나 다른 왼손 투수들은 1이닝 또는 2이닝을 던지면서 유연하게 조정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준영과 곽도규가 충분히 강력한 7에서 8회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안정적인 투구가 팀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민이나 다른 왼손 투수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7에서 8회를 잘 맞춰가는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좌우 투수의 균형을 맞추면서 불펜 투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준영과 곽도규가 중요한 순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은 더욱 강력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펜 자원의 물량이 풍부한 기아는 이러한 세밀한 운영을 통해 중후반의 게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가 사회복무요원 시절부터 구속 저하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트레이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에서 투구 밸런스를 다잡은 과정은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구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면서 구속이 확연히 상승했다고 하니 이는 그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진 중요한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 경기에서 구속이 상승하고 두산전에서 149km까지 나왔다고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정규 시즌에서 150km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속이 올랐다는 것은 투수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조상우의 경우 이번 시즌 구속의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시범 경기 내용에 대해 오락가락
한다고 언급한 점도 이해할 만합니다. 시범 경기는 새로운 투구 메커닉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투구 내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투구 밸런스를 맞춘 조상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즌 중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신뢰가 담긴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상우가 이번 시즌 구속 상승과 투구 밸런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시즌을 치른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과 중간계 투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조상우의 스피드 상승은 팀에 적응해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상승은 투수가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상우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독이 별표 잘 던졌던 투수라서 걱정 안 한다. 별표고 말한 부분에서도 그의 신뢰와 믿음이 엿보입니다. 조상우는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는 투수이기에 시즌 중 일시적인 불안정성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30경기에 등판하면 20경기 이상 잘 던진다는 능력을 갖춘 투수라는 이 감독의 언급은 조상우의 꾸준한 성과를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투수는 날씨나 컨디션, 상대팀의 타자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좋은 날도 있고 맞는 날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투수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언급이 기아의 별표 9시 야구, 별표의 윤곽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야구는 일반적으로 불펜 중심의 경기를 치르는 스타일을 의미하며 조상우와 같은 안정적인 중간계 투진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조상우와 전상현을 비롯한 강력한 불펜 자원들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이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잘 던지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 야구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우가 점차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정규 시즌에서의 역할을 확고히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더욱 안정적인 불펜 운영을 통해 9시 야구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